고조선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는가? 교과서에서는 요동과 한반도 북부 이 정도로 설명한다. 그런데 중국 정사속 동의전 원문을 직접 읽어보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인다. 먼저 삼국지 위서 동의전 원문 일부 동이在辽东之东其地东西以海为线南北数千里 해석하면 동이는 요동의 동쪽에 있다. 그 땅은 동서가 바다에 이르고 남북으로 수천 리에 달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수천 리다. 수천 리면 단순 부족 사회의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후한서 동이열전에는 지련phân为数国大者万余户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고 큰 나라는 만여 호에 달한다. 즉, 광범위한 공간에 다수 정치 집단이 존재했다는 뜻이다. 이제 차기 조선열전이다. 燕益筑长城制造样制相平 연나라가 장성을 쌓아 요동 방면을 방어한다. 왜 장성을 쌓았을까? 상대가 강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에는 조선이 연과 국경을 접했다고 명시된다. 이것은 곧 고조선의 세력이 최소한 요동 전역에 걸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단군 세기 기록이다. 부르테자가 회수, 태산, 유주, 영주까지 평정했다는 주장, 그리고 순임금에게 감독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순임금이 홍수로 위기에 빠지자 단군 왕검이 부르테자를 파견하여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수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하 왕조가 탄생했다. 중국 고전인 서경과 연결해 해석된다. 서경 9절 동슌원즈 스진동허 순임금이 동쪽을 순행하여 동방 천자를 만났다. 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다. 동허 동방의 천자. 갑골름에서는 호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뜻했으며 초기에는 임금 자체를 의미했다. 시경, 상송, 좌전 등에서 호가 군주를 가리키는 예가 확인된다. 순임금이 단군을 아련했다. 중국 정사 어디에도 단군이 순을 감독했다는 기록은 없다. 회수, 태산이 고조선 영토였다는 직접 기록은 없다. 고고학적으로 산동반도에서 고조선계 유물이 발견되지만 증거가 확정적이진 않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작았는가? 최근 요하홍산 문화연구는 동북방 문명이 변방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고조선은 강력했고 요동을 포함한 광역 세력이었다. 고조선은 요동을 넘어 요서 심지어 산둥 방면까지 영향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동이 범주 안에 포함된 집단들이 광역 분포를 보이기 때문이다. 산해경에는 조선이 바다와 인접한 동방 국가로 등장한다. 중국의 바다와 인접한 곳. 산둥반도. 중국 정사를 보자. 사기 권32 제태공세가 희공 25년, 즉 BC 706년 북용이 제나라를 침공하였다. 정나라 태자홀이 와서 이를 크게 격파하였다. 춘추저 시전 환공 6년 정나라 태자홀이 제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북용을 크게 패배시켰다고 기록한다. 전투가 6월까지 이어졌고 대패 후적 장수 대량 소량의 목을 베어 제나라에 바쳤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두 기록은 동시대 기록과 일치한다. 시기, 장소, 전개 결과. 그렇다면 단군 세기는 사벌 단군 66년, 즉 BC 707년. 장수 조울이 연나라와 제나라를 침공했다고 기록한다. 춘추 초기 제후국들은 동지가 포함된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다. 하나라는 BC 707년 음력 1월 입춘 무렵을 새해로 삼았다. 제나라 기록 BC 706년과 같은 시간의 사건이 된다. 북용은 동이계 민족의 일파로 분류한다. 동북방의 주인은 동이계였으며 요서 요동 일대를 장악한 세력은 고조선이었다는 것이다. BC 7세기 당시 연과 제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조직화된 세력은 고조선뿐이었다. 중국 기록은 말한다. 대패시켰다 한다. 단군 세기 역시 승리했다고 기록한다. 전쟁사에서 흔한 양측의 승전 기록. 이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연대, 지리, 전개가 정밀하게 부합한다. 1년 차이는 역법 차이로 설명 가능하다. 북용은 동이계, 즉 고조선 세력이다. 위서라면 춘추좌전의 특정 기사까지 끌어와 1년을 일부러 어긋나게 만들 이유가 없다. BC 707년. 이 사건은 단순한 변방 충돌이 아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단군 세기에 남아있다. 잊혀진 기록을 복원하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문제다. 그 증거는 조용히 말을 걸고 있다. 한서 기록을 보면 위만 조선은 한나라와 외교, 교섭을 벌이고 흉노와도 관계를 맺고 이것은 단순 변방 소국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한 축이었음을 보여준다. 고조선은 중국 전국 한 제국과 대등한 외교 주체였고 단순 부족이 아니라 국가 체제를 갖춘 정치체였다. 그러나 대제국이었다는 결론은 사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사료는 단편적이고 해석은 시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고조선은 분명 생각보다 컸다. 하지만 어디까지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작게 배워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장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중국이 추진해온 이른바 동북공정, 공식 명칭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서 진행된 동북변경 역사 연구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논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는 중국사다. 이 주장에 따르면 고구려와 발해는 물론 요금과 같은 북방 왕조 역시 중국 역사 안에 포함된다. 징기즈칸이 세운 원나라와 금의 후손 청나라까지도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중화 민족 내부의 통합 과정으로 해석한다. 정복은 통합으로, 침략은 문화 충돌로 바뀐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오늘날 중국이 주장하는 다민족 통일 국가론과 맞닿아 있다. 즉, 한족뿐 아니라 몽골, 만주, 티베트 등 여러 민족이 함께 형성한 역사라는 설명이다. 한편 중국에는 25개 정사라 불리는 정통사서 체계가 존재한다. 25사라 불리는 이 기록은 한나라에서 명나라까지 이어진 왕조의 공식 역사서다. 그리고 역사 서술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있다. 공자의 춘추필법이다. 춘추필법은 사건을 노골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표현의 미묘한 차이로 의미를 드러내는 역사 서술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높이고 변방은 낮추며 수치는 감춘다는 식의 규법.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격변이 있었다. 문화대혁명이다. 1966년부터 10년간 이어진 이 운동 속에서 많은 문화재와 고문원이 파괴되고 전통 질서가 크게 흔들렸다. 역사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과거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정체성과 주권, 그리고 국가 서사의 문제이기도 하다. 동북공정을 둘러싼 갈등 역시 감정적 비난을 넘어 사료 검증과 국제학술 교류 속에서 차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역사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과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역사는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동의전은 말한다. 남북 수천 리. 그 말의 무게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다.